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8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2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대선 뒤 19일 만에 그래서 역대 가장 늦게 이루어진 회동.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그나마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는 현재 상황은 피한 듯 보입니다. 여기가 우리 최고의 정원이라고 걱정하셨거든요. 이쪽 너머가 설기장. 네. 항상 공과 같은 곳이고 네.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산수유군요. 청와대 이런 게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실이 있는 여민관 밖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도착합니다. 윤 당선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는데요. 2019년 7월 검찰청장 임명식 당시 얼굴을 보고 3년여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으로 만났지만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이었는데요.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당선인이 18일 만에 만난 기록을 깬 제일 늦은 만남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청장으로서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를 떠올렸는데요. 그는 예의를 갖춘다고 애를 쓰는 듯 했지만 시종일관 몸에 밴 거들먹거림과 팔자걸음은 역시나 품위와 품격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사실 대통령이라는 직이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윤 당선인은 이쪽 어디에서 회의한 기억이 한번 나요. 대통령 모시고 그때 저걸 했구나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시종일관 눈을 못 마주치는 그를 보며 문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청와대 정원인 녹지원을 가로질렀는데요. 별다른 대화 없이 두어 걸음 떨어져 걷는 모습에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속된 말로 뻘쭘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대선 기간 내내 현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고 5년짜리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어디 감히 하려 하는가라고 말하는 등 문 대통령에게 각을 세운 그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죠.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직무실 이전 회견 때 썼던 표현을 인용해 청와대를 소개했는데요.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가 당선인이 최고의 정원이라고 극찬하셨던 그곳이라며 만찬 장소인 상춘제의 현판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문 대통령은 항상 봄과 같은 아마 국민들이 편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설명했고 윤 당선인은 느닷없이 네, 아유 정말 저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산수유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5분가량 만남을 공개한 두 사람은 만찬을 시작했는데요. 만찬장에서는 화합을 뜻하는 비빔밥이 올랐고 반주도 곁들여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찬은 당초 예상보다 긴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는데요. 만찬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넥타이를 선물했습니다. 이번 만찬에서 특이한 점은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모두 청와대 본관에서 회동과 만찬을 했었는데요. 청와대 본관이 아닌 상춘제에서 이루어진 만남은 헌정사상 최초였던 겁니다. 윤 당선인의 불굴의 의지로 청와대 본관이 아닌 상춘제에서 회동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왜 그는 그토록 청와대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걸까요? 이쯤 되면 의혹이나 의심이 아닌 확신이 드는데요. 특정한 이유가 없다면 이건 무속과 주술, 풍수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심기 안정을 위한 청와대 이전, 그로 인한 국민의 혈세 낭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인 겁니다. 예, 자연스럽게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됐고요.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자라고 서로 말씀을 나누셨고, 추가적으로 이 실무적인 현안 논의에 대해서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그 라인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그 문제는 이제 두 분께서 시기까지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협조를 하고 또 실질적인 그런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시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찬 회동이 끝나자마자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만찬 회동에 관한 브리핑을 했는데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직무실 이전 지역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정부는 예산을 면밀히 따져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건데요. 차기 정부의 몫, 면밀히 따져서 키워드는 두 개로 압축됩니다.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리고 예산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당신 임기 내에 당신이 알아서 잘하세요인 겁니다. 28일 만찬 회동에서 윤 당선인은 자신이 급발진 추진 중인 용산 직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문 대통령의 협조를 요구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전했다고 윤 당선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만찬 회동 결과는 윤 당선인 측에서만 발표했는데요. 당선인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간 성공기원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했고, 윤 당선인은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라고 화답했다고 비공개 회동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자연스럽게 대통령 직무실의 용산 이전 얘기도 만찬 중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싶다는 윤 당선인의 말에 문 대통령은 예산을 면밀히 따져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건데요. 만찬에 배석한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전 시기와 내용 등을 공유하면 문 대통령이 협조하겠다는 걸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찬에선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고 양측이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 등은 논의되지 않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윤 당선인이 그토록 요구하고 바랬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자신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했다고 장 실장은 설명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33일 남았습니다. 뭘 협조해줘야 할까요? 자신의 임기 내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그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논란을 대비한 꼼수로 읽히는데요. 자기가 임기 내에 한 것이 아니다. 혹시 이런 논리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데 대선 이후에 그러면 왜 이 수사를 재개를 하느냐? 그 의도가 뭐냐?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제 처음 시작할 만한 사건이에요. 첫째는 이게 사실 구조가 환경부 블랙리스트하고 구조가 같거든요. 네. 같은 구조인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지난 1월에 결국은 관련자들이 처벌받는 식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식으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구조기 때문에 이것이 기소하면은 사실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요. 첫째.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부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이 나왔으니까 네. 이건 같은 사건이니까 수사해서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거의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건이 결국은 탈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좀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탈원전 정책이 지금 현 정권 이제 바뀔 정권 그러니까 이제 당선자 쪽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실은 예. 전 정권과 부딪히는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탈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원전 정책에 대한 아시겠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 문제돼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적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지적돼 왔고 부딪혀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할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28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수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전 케이스에 비춰볼 때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는데요. 앞서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 최영원 부장검사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25일 산업부 인사 관련 부서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무려 3년 전 사건을 다시 꺼내든 건데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검찰공화국의 검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권 초기에 길을 들여놓겠다는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5년이 아니라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검찰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초석일 수도 있는데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전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만이 검찰공화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 되어버렸습니다.